자, 그래서 러시아 침몰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 침몰만 가지고 이 그림이 끝나냐? 아닙니다. 미국은 저는 그 전에 선더후중, 그러니까 러시아를 먼저 침몰시키고 중국을 손을 본다는데 그 선과 후 사이가 너무 짧아요.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동시 패션이다. 일타쌍피다. 일타쌍피다. 미국의 그 전략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일타쌍피, 세계를 평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침몰의 길을 갔을 때는 좀 바보가 아닌데 치명적인 오판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꼽아보면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푸틴의 특징이 뭐냐면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전쟁을 벌려요. 2008년 그루지아 침공이 그랬고요.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한편으로는 빈틈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틈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치매예요. 부통령은 깔깔 꽃뱀이에요. 아프간에서 보면은 아주 괴멸적으로 도주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국경은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마약상 위조지폐 유통범인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람을 성인 군자의 반열로 받들어 모셔. 역사는 전복시키고 무한젠더를 대통령이 나서서 전도사 역할을 해. 빈틈투성이죠. 전 나라 망하려고 들어먹으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1월 달인가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수상했던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은 미국과 얘기 맞추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주권국가가 나토를 가입하냐 안 하냐는 그 주권국가와 나토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면 되는 일. 다시 말해서 너가 언제적에 소비에트 러시아 때의 영향권을 지금 얘기하냐. 동구 다 나토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다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바짝바짝 올라 있는 상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도발을 해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2008년 그루지아 침공 성공했죠, 사실은. 2014년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크리미아 반도 먹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의 상당 부분 한 절반 정도 먹고 그 저항 없이 환영받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공에 취하니까 야 이거 우크라 침공하면 우크라 사람들 별로 저항 안 할 거고 한 3주면은 3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3주면은 키우에 있는 정부 거꾸로 뜨리고 괴뢰 정부 세우고 뭐 깨끗이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뭐 짧게 뭐 국제사회에서 뭐 규탄한다 만다 얘기하지만 지들이 해봤자지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다 저기 독일 그 가스관 이런 거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성공에 취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아제르바이잔한테 철퇴를 내리고 싶었죠. 야, 니들이 국가냐, 임마? 니들은 우리 저기 그 소장농이야. 소련의 한 부분이었어. 근데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을 끌어들여가지고 석유를 개발하고 가스를 개발해. 그래서 내 허락도 안 받고 카스피의 그 바닥으로 해가지고 뭐 가스가 흘러.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기 그루지아의 바쿠를 통해서 흑해로 빼. 이것들이 간이 부었네. 이거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나겠네. 관이 한번 그렇게 놓이면요. 그 관을 타고서 이제 카자흐스탄 가스나 석유도 흘러나오고요. 이제 중앙아시아 가스나 석유가 거기로 다 흘러나와요.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것 가스 석유가.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 자체가 이게 그 돈바스 지역 아래에 석유가스가 어마무시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뭐 철광석 기타 등등 광물 자원이 엄청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그 동남부 지역이 앞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건너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그 아조프의 부근까지 해서 거기가 다 그거 지나가는 자리다 이거요.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자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그 사용료 주고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오데사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세 가지죠.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에 자원이 많이 묻혀 있고, 석유가스, 다른 자원도 많이 묻혀 있고.
파이프라인은 지나는 길목이고. 아, 그리고 저기가 우리 슬라브 러시아의 그 원래 고향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큰 집인 우리랑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Now or never가 작용을 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미국이 다시 정신 차리면은 이런 게 안 온다. 우크라이나가 한번 나토에 가입하고 나면 나토 헌장 제5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되면 모든 나토 국가가 자동 개입해서 싸우게 된다. 그거는 감당 못한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 가입하기 전에 지금 손봐야 된다. 이거였었어요, 이거. 이 5가지 이유. 그래서 이를 저지른 거예요. 저질러서 이 꼴이 되고 척추가 나가고 침몰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침몰입니다, 이건. 이게 너무 공교로워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한 거 아니냐. 빈틈 많이 보여주고 석유가 올려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 패션으로 중국도 같이 손을 보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시점이 차이가 나면 선도 후중이라 그럴 텐데 거의 동시 패션이에요. 동시 패션 일타쌍피입니다. 침도 봉중입니다. 일단 우크라 지금 전쟁 및 러시아 침몰이 중국의 기세를 꺾었어요, 완전히. 기세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랑 싸우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핵을 못 사용하고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개입 시도할 때 핵을 못 씁니다, 이게. 그럼 어차피 비핵 전쟁이라면 너희는 못 이겨. 왜? 무적의 레시피가 있어. 미국이랑 손잡으면 ISR. 미국의 위성 고고도 정찰기에서 나오는 정보와 감시와 정찰 정보.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현지의 분발. 서방 무기의 지원. 제가 어저께 말한 2+2 레시피. 이 무적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못 이겨. 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중국도. 그럼 이제 말하자면 앞길이 막혀 있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다가 미국의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서둘러서 중국 봉쇄 정책을 마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영국이 최근에 중국이 영국 내 원자력 발전소에 입찰하는 거 막겠다 그랬어요. 막겠다. 그건 우리 그 안보에 방해가 된다. 또 영국이 5G에서 통신 장비에서 저거 쫓아냈죠. 화웨이 쫓아내버렸죠. 즉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피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중국 거 안 쓰면은 어디 거 쓸 거야 할 때 이제 제1순위가 한국이 되죠. 영국에는 물론 한국 거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 다음 통신 장비 화웨이 지금 다 피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피했고 영국 피했고 최근엔 인도가 피해버렸죠. 그래서 요새 삼성이 통신 장비의 세계 점유율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참 만감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보기술 쪽에서 먹고 살았는데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정보기술에 돌아왔을 때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그런 건 이름도 없었어요. AT&T와 그 후신인 벨랩 그리고 그 후신인 루센트 테크놀로지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회사인 에릭슨, 미국 회사인 노던텔레콤 이런 데들이었어요. 통신 장비라 그러면. 그런데 지금 통신 장비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우리 에이사 레이더랑도 관계가 있어요. 또 저게 우리의 무선 주파수 재밍이랑도 관계 있어요. 저 통신 장비가 다 기지국 장비들인데요. 저게 무선으로 앞에 때리잖아요. TDMA나 뭐 이런 주파수 조절해 가면서 주파수 분할해서 그 무선으로 때릴 때 그 칩이 에이사 레이더에서 쓰는 지라갈륨을 이용해서 만든 칩을 써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런 칩을 설계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라갈륨으로. 에이사 레이더가 지라갈륨으로 만든 통신칩, 무선 통신칩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거예요. 또 거기서 주파수를 조절하고 흉내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FRM, 그러니까 재밍이랑 같은 거 원리가.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다음번에 이거 할 때 이제는요 군수 산업이 발전해서 민간의 기술을 이끌던 시대가 끝난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게 거의 30년 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프 때 벌써 민간 장비가 군수 장비보다 우월한 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 칩을 제일 잘 만드는데 어디야? 그러면 루트 1 to 8일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보스턴 부근입니다. 그럼 거기는 반도체 회사들, 컴퓨터 회사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중에 태반은 뭐야? 미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수용 반도체 만드는 데들입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제일 튼튼한 반도체 만들고. 그게 1980년대까지의 일이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로 오면서 완전히 민수로 넘어간 거죠. 민간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첨단 전투기 엔진을 만들면은 민간에 파급효과가 가끔씩 뭐 있다고 개소리를 하는 문재인 일파의 얘기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제일 시장이 크고 제일 이끄는 건 발전용 가스터빈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시장 크고 제일 화끈한 거는 민항기용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이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발전기, 소형 발전기 시장이에요. 소형 발전기 중에 이제 부피가 작은 것들은 제트 엔진식이거든요. 터보 샤프트죠. 그게 터보 샤프트의 원리가 뭐랑 똑같으냐면은 헬기 엔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비행기 엔진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투기 엔진을 만들면서 나머지게 발전해 천만에 이제는요 민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군사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민간 기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의 방산이 그렇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민간 기술이 워낙 좋거든. 민간 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SKT&T가 동시에 다뤄내는 무선 통신으로 다뤄내는 사람의 숫자가 몇몇 명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500만 명, 1,000만 명, 500만 명 될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5G 시대에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5G 시대에 가면 IoT들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사물 인터넷이. 보통 300배 봐줍니다. 그럼 SKT&T가 다뤄내는 게 1억 5천만 점을 포인트를 무선으로 5G로 연결하고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50만 명의 한국군이 그러니까 1억 5천 잠깐만요. 2천만 명 가입자의 300배면 2천만에 300배면 얼마예요? 60억. 2천만에 100배면은 20억이죠. 60억 포인트를 연결하게 돼요. SKT&T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들이 전부 진용화됐어. 50만 명이. 그래서 군용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100 곱하기 100 하면 될 거예요.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통신 업체가 다루는 그 규모가 60억인데 국방 네트워크가 다루는 그 폐쇄 네트워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달라요. 이게 민수하고 국방하고가. 이게 한 100배쯤 된다고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수출이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연 6,700억 달러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를 한다고 쳐요. 계약고로. 그래서 우리가 200억 달러 했어. 계약고 기준. 뭐 300억 달러 해서. 그래봐야 3%, 4%예요. 이 정도로 민간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니까 쉽게 최첨단 무기를 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민간 쪽에서 그 민간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고 미국과 긴장을 많이 안 일으키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물먹이려고 그럴 때 탁 쳐버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무기, 그러한 종류의 군사기술이 뭐냐. 이걸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잠깐 3초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 끊었고, 통신 장비 끊었고, 반도체 끊었죠. 미국이 ASML, 그 네덜란드의 최첨단 세계의 뭐 1등이죠. 반도체 장비 회사에 가서 너희 그거 저기 중국에 주지 마. 그다음 그것과 다 별도로 미국이 14나노 이하 반도체 장비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중국에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배터리 끊어버렸죠. 그래서 인플레 완화법이라는 법이 지금 아마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게 배터리에 중국 키토류나 중국 부품이 몇십 프로 이상 들어가면 처음엔 60%, 나중에 몇 년 지나면 20%예요. 그러면 보조금 안 준다요. 차 한 대 사면 한 6, 7천 달러 보조금 주는데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계 배터리 회사, 세계적 배터리 회사 CATL이 미국에 공장 투자하겠다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최근에. 즉 배터리와 히토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미국 주도의 생태계 만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라 그럴까요? 다섯 번째죠. 예. 뉴욕 주식 시장에서 이 금융에서 야, 중국계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거 너희 말이야. 이제 시간 됐잖아. 한 3년 거의 돼 갈 거예요. 3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 미국식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나가. 그 미국식 감사를 받겠다고 좀 나선 중국 회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다 퇴출해요. 그럼 거기 줄줄이 퇴출하면 거기서 유상증자 못하고 거기서 사채를 못 모아요. 번드를. 금융이 끊기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중국의 성장 통로, 성장 경로, growth path, Chinese growth path를 차단하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 경로를. 저게 봉중이에요. 저게 중국 봉쇄 핵심이에요, 저게. 자, 그럼 중국이 이 지경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 안 있었죠. 그래서 대만에서 생쇼 부린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너희 그렇게 발작하면 너희 얻어맞고 가는 수가 있어 라고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대만 때도 힘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언론이 많이 보도 안 했는데요. 미주리주 엠벌리 기지에서 공군기지에서 호주의 엠벌리 기지까지 13,850km인데 거기에 B2 폭격기가 4대가 왔어요. 그럼 엠벌리에서 샹하이까지는 7,330km예요. 그러면 저거는 넌스탑으로 7,000km 정도면 넌스탑으로 중간에 공중급유 한번 맞고 가서 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기야 4대 갖다 놓은 거예요. 야, 우리 너희 자극하기 싫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호주 엠벌리에 갖다 놨는데 여차하면 우리가 오키나와에 갖다 둘 수도 있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너희 우리가 오는 거 보기나 했냐? 못 봤을 수 있어요, 중국이. 미주리에서 떠갖고 저게 스텔스라 미주리에 떠서 호주에 오는 걸 못 봤을 수 있어요. 또 호주에서 떠서 중국으로 오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다고. 너희 몸조심해야 돼. 이게 B2 폭격기죠. 미국이 B2 한 20대, 21대 만들어서 그 중에 20대 운영하고 있죠. 20대, 21대. B2만 온 게 아니라요. 저기 위에 있는 저게 무시무시하게 연료 많이 싣는 비행기입니다. KC-135 공중급유기. 저게 대여섯 대 왔어요. 저게 왜 오겠냐고요, 공중급유기가. 7, 8천 킬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니까 공중급유기가 온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게 왔었다고요. 7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7월, 8월 2달 동안 내내 호주에 있다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소름 끼치죠. 쟤는 핵도 갖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돌이켜보면, 야, 트럼프 때가 우리가 천국이었다. 그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렸던 걸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